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 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소식입니다. 글로벌 확진자 누계 789만 9,304명, 사망자 누계 43만 3,044명. 영국 확진자 누계 29만 7,342명, 사망자 누계 4만 1,783명. 영국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는 어제 밤 자정을 기점으로 나온 수치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케어홈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분들은 누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런던 단신입니다. 오늘부터 공공운송수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100짜리 벌금 티켓을 발부받고 즉각 하차하게 됩니다. 28살의 안드류 뱅크 씨는 오늘 오전 런던 웨스트민스터 형사법원에서 29일간의 수금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뱅크 씨는 토요일 오후 인종차별 반대자들의 시위에 참석하던 중 과거 시위 진압 중 순직한 키이스 파머 경찰관의 기념탑의 소변을 보는 장면이 뉴스를 중계하던 카메라에 찍혀 나오자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은 토트넘 호스퍼 팬인데 토요일 16파인트의 맥주를 마셨고 오후 늦게 시위에 참석하여서 사정이 급해서 방뇨를 했다며 맹석컨대 기념비가 누구의 것인지는 몰랐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성전환 수수료가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지 선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2004년 합법화된 법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이상한 의사들의 소견서를 인정하고 수술해주는 것을 저명한 의사들의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수정함으로써 사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신문은 첨언하였습니다. 마차를 타고 KFC 드라이브 스루 창구에서 주문했던 고객이 주문을 거절당하자 인종차별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55살의 이안 벨 씨는 창구에서 주문을 하자 매니저가 밖으로 나와 다른 손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떠나달라고 하자 마차는 자동차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타고 다니던 것이라고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록다운이 부분적으로 해지되면서 가게들이 3개월 만에 오픈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개인 간격을 2m를 유지하여야 하며 2부에는 손 세정제가 다량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오늘부터 제한적이나마 국경을 개방합니다. 우선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한해서 별도 방역 조치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의 미국의 북한 정책에 관련한 분석한 기사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유엔 인권이사회가 속개된다는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이 처음으로 정상들이 만난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실패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회담이 진행이 되었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 보유국이었으며 미국은 북한의 전반적인 비핵화였습니다. 2주년이 지난 지금 2년 전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과의 회담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했고 김정은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기자들은 비핵화에 대해 질문보다는 우선 식물인간이 되어 북한에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오토 윈비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에서 기자는 윈비어를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26세의 윈비어는 북한과 같은 지옥의 세상을 이겨낸 사람이기에 멋졌다며 그는 특별한 인생을 살았기에 아주 오래 기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험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 사람은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토 윈비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오토 윈비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는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토 윈비어 부모들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에서는 거기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두 정상이 기본적으로 나눈 문제는 비핵화였다고 이야기만 할 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비핵화에 눌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잠정 중단이 되었던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15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다시 개최된다고 12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인권이사회는 18일과 19일 투표 절차를 거쳐 이 기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등이 담긴 북한 인권 결의안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17년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택했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 대북전단 대해 압박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